안녕하십니까. 머니텐 구독자 여러분. 증시 톡터뷰 벌써 9번째 됐습니다. 증시 톡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뵙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선해서 질문 드리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따로 설명을 더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증시각도기 운영하시고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님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 곽상준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매트릭스 투자자문 그리고 유튜브 증시각도기 TV 채널의 각도기로 불리는 곽상준입니다. 뭐 따로 소개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주식을 잘해서 유명해져야 되는데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장 이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오늘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제가 진짜 날것으로 좀 대표님께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뭐 잠깐 우리 시작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뭐 시험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길적 분석으로 했을 때 저는 이번 상승이 3차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5% 상승, 20% 상승, 25% 상승으로 나눠서 이 보시는 머니텐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20% 상승이 4,800포인트고 25% 가면 이제 5,000포인트인데 이번 상승에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00포인트가 약간 환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도 한 3분기만 해도 네.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이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그렇죠.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딱 한 달, 두 달 만에 얘네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적게는 20%, 많게는 50%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회사 지금 맥스치를 따져보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26년도에 200조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코스피 전체가 200조도 안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 한 3분기 이전으로 따져보면 이 두 회사 합산해서 이제 100조 넘는다. 네. 드디어 그때 막 100조가 넘어가면서 이제 120조냐 130조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지금 거의 50에서 100조 사이가 늘은 거예요. 맞습니다. 전망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회사가 100조가 늘은 만큼 시가총액 1000포인트가 그냥 굴러 넘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EPS 증가분을 계산을 해보면 네. 그걸 빼고 계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지수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죠. 예. 요걸 빼고 생각하셔서 한 1000포인트 빼고 생각하시면 이제 다른 주식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장이 강세장이다. 이거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이 두 종목 빼고 예를 들어 3700포인트 정도다라고 네. 쳐서 요즘에 뭐 최근 올라오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뭐 조선주라든가 전력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지수를 4000포인트 넘겨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뭐 납득이 가거나 그렇죠. 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그 어닝스 증가가 일으키는 착각이 굉장히 크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두 종목의 사실 어닝을 가지고 뭐 아직도 그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논란은 실제로 그만큼 올해 나올 수 있을까? 최상단이 아니더라도요. 네네네. 그 하단 자체도 높아졌고 평균값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네네. 그게 나올까에 대한 또 요즘에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마진 두 가지인데요. 네. 좀 하나 이제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3년도에 7만 원대 삼성전자 샀다가 5만 원대 5만 7천 원인가 8천 원에 한 번 더 샀어요. 그리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4만 9천 원 가길래.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7만 8천 원에 마지막에 추가 매수해서 여기까지 온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새로 산다는 거는 정말 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시세가 2배가 났는데 여기서 새로 사?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격을 오게 된 이익 증가를 만들어낸 그 메모리 가격 상승 이거를 과연 세트업체들이 어디까지 오케이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거 약간 전문가들 많이 들으시는 거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빅테크들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 번 돈으로 다 캐펙스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과 내후년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I 캐펙스만큼 무조건 메모리 좋은 거는 그냥 기정사실인데 근데 얘네들 앞단에서 이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가 분명히 얘네들의 ROE를 꺾을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꺾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주들이 아 좋아 그래도 1등 해야 되니까 하고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격차가 생기는데 대주주이자 그 최고 대리인들 즉 거기 CEO나 대표들은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굴지의 기업들이 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AI 놓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엔지니어적인 마인드거든요. 근데 일반 그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이러다가 혹시나 마진이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뿌린 만큼 거둘 가능성이 좀 희박해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메모리 그 부족이고 그리고 AI가 계속 투자한다면 그 투자하는 동안 메모리 팔릴 테니까 그 동안에는 지금의 이 실적이 유지가 된다. 일단 뭐 26년은 확정이고 이제는 27년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의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놀랍게도요. 이걸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삼성전자 임원들도 모를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그런 거죠. 이제 앞단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앞단에 있는 AI 저 최선두에 있는 빅테크들이 어느 순간에 대해서 지금 ROE 말씀 주셨는데 자본 지출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꺾이는 그러니까 주가에 꺾이는 보는 부분이 아니고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자본 지출에 대한 꺾임이 이제 나타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그런 거에서 우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도체는 그건 상관없이 반도체 업사이클 갈 거야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는 부분들에서 걱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는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6개월 이상 선반영 하더라고요. 그럼 뭐 2027년 중반이라 그래도 1년 선반영하면 2026년 중반에 그냥 먼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21년도의 주가 고점이 1월 달에 한번 나왔고 물론 9월 달에도 좀 갔습니다만 1월 달에 나왔고 실적 피크는 2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의혹인데 이번 12월 달에 그 한국의 수출 동향을 보면 수출 사상 최고치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수량이 줍니다.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수량이 줄어요. 이건 뭐냐면 많이 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아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 그쪽 그 반도체 라인 쪽에서 이거를 설비 증설의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가격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창신 메모리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왜 이러느냐 계속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다. 그래도 뭐 그 말씀은 분명히 맞고 모두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분기에 영업이익 잠정 실적 20조 나왔고 이번에 1분기에 지금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미니멈 30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조 안 나오면 안 되죠. 현재 주가면 30조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랬을 때 3, 40에 120조인데 아무튼 100조 이상을 생각을 가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일반적으로 뭐 시황이나 특히 뭐 가격도 딱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는 없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업사이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못 삽니다. 저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뭐
2021년도에 제 친구 한 명이 주식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그냥 그때 처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네. 여태까지 한 번도 거래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엄청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추가로 살 수 있느냐? 밑에 산 사람들 여기 못 사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다 네. 고민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네네.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운영사들이 지수 추종을 위해서 사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네네.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따라서 산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그냥 뭐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님의 네. 생각은 어떤지 네네. 그런 정도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같이 있는데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의외로 아무도 체크 안 하고 있는 게 창신 메모리의 DDR 쪽에서의 그 점유율이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제조 물품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오면 진짜 뼈도 못 추려요. 예, 왜냐하면 워낙 물량이 뒷단으로 보내야 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죠. 그냥.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지금 9천만 대, 8,500만 대 만드는데 3천만 대 넘게 중국에서 만들고 2천만 대도 안 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중에 1,500만 대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어떤 제조업체를 같이 붙인다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무시할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하방 쪽의 이유인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은 안 될 거고요. 그러면 상방 쪽이 뭐냐? 단순히 메모리 가격으로 뭐 한 120, 30조 이익 내는 거냐? 아니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나가 더 있는데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그 IT 테크 엔지니어 좀 지인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면 이번에 잘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구조적으로 TSMC가 너무 없어요, 라인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이미 그렇습니다만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퀄컴이라든가 다른 업체들도. 그러니까 인텔조차 18나노 지금 뭐 60% 정도의 수율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텔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 상황은 그만큼 파운드리 라인이 지금 그 첨단 기술, 첨단 그 분야에서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풀캐파 돌고 있기 때문에 없다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한두 개 터지면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숫자가 크게 안 나오더라도 적자만 모면해주고 뭐 5천억 1조만 만들어주면 이 멀티플이 10배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쪽에서 상향이 꽤 많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거죠. 그런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성 업사이드 부분하고 또 부정적 좀 우려의 그런 부분이 양쪽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는 거죠. 사실 뭐 가격을 딱 짚어서 말씀을 좀 주시지 않는데 지금 14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24만 제 최고점 24만 원 나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업사이드로 지금으로부터는 위로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되느냐? 네네네. 이런 얘기를 제 생각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21년도에 꼭지 친구분이 꼭지 잡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행동 안 나오잖아요. 그 행동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오히려 들어왔지 국내 세력이나 너도 나도 사는 분위기 아니니. 그러면 너도 나도 사는 분위기 되려면 20만 원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7만 원대 샀다가 24년도 7월에 8만 8천 원 못 샀어요. 못 팔았어요. 팔 생각이 없었고 그거 먹으려고 산 건 아니야. 내가 뭐 10,000원, 15,000원 먹으려고 산 건 아니니 당연히 10만 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1년 지연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49,000원 갔다가 뭐 물타기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못했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딱 고객이 뭐라 그러냐면 9만 원 좀 오니까 왜 안 팔아? 그렇죠. 왜 안 팔아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10만 원 넘으면서부터 깨작깨작 팔기 시작했어요. 11만 원, 12만 원 요 과정에서 올라오는 만큼 팔았거든요. 5% 오르면 5% 팔고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왜 팔아?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도 분위기 보니까 이 업자 입장에서 이거 잘못 팔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정말 약간 등골이 오싹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말씀하신 대로 24만 원까지 목표가 나왔는데 정말 24만 원이 갔다. 근데
많이 먹었다고 100% 먹었다고 13만 원, 14만 원에 다 팔았다. 이건 이제 문제 되죠. 이거는 나중에 심각하잖아요. 너무나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이 같은 운명이시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연시켰어요. 예, 매도 시점을 전반적으로. 아마도 제가 10만 원 돌파할 때 머릿속에 생각했던 맥스는 15였어요. 15면 난 다 판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꺾이더라도 못 팔아도 일부 그냥 안고 넘어지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예, 네.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뭐 여건들도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지수를 뭐 이번에는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물론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5일 동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는 동안 다른 게 막 올라져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진짜 강한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 자체가 사실 지수이긴 하지만 지수도 뭐 지금 뭐 20년 만에 처음 보는 시장이다. 뭐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지금 개인들이 코스피 인버스 막 되게 베팅한다면서요. 너무 가파르게 왔다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곧바로 고점 찍고 내려올지 그 뭐 어떤 조정폭이 클지 작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가파르게 온 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법 분석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저는 3차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상승 후에는 저는 조정이 깊이까지는 지금 논하지는 않아도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박스권이든 어떻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약간 좀 결이 좀 갈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5,000포인트 간다면 6,000포인트 못 넘을 일은 못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이 구체적인 예가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나왔죠. 현대차가 지금 사실은 최근에 한 3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만약에 현대차가 잘 풀린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또 뒤집어서 보면 현대차가 지금 가격이 비싼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현대차 이제 뭐 80조 정도 내외 수준 왔는데 전 100조 넘을 수 있는 체력은 충분히 있다. 지금 분위기는 다 그렇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여전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배당이 6%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중 실세 금리의 2배를 주는 한국 대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이 현대차가 비싸게 느껴지려면 금리 수준으로 3% 이하로 떨어져야 비싼 거 되는 건데 그러면 따져보면 지금부터 주가 2배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주스로 댕기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번에 정책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2의 1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그 외국인들의 모델링은 1번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에서 히트를 쳤던 이것과 비슷한 기업군들은 예전 뭐 2,000포인트 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지금 가격이. 맞습니다.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얘네 힘만으로도 3,000포인트, 2,000포인트 중반에서 3,000포인트 중반까지 1,00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의외로 생각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0포인트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00포인트 더 올라가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로 그 시점에 되게 고민인 이유는 시장이 너무 쏠림 현상으로 여기까지 왔었고 또 미국에서 쏠림 현상에 의해서 올라온 걸 그동안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확산될 거다 또는 수급이 뭐 좀 분산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밸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또 사실 중대형주 또는 중소형주 중에도 소형주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많아요. 그 사실 뭐 배당 관련 요번에 세제 정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것들 사실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CES에서 모멘텀이 나온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지 답답하거든요. 그 나한테 그런 기업까지 기회가 올까? 정말 그럴까? 이번에 그게 다음엔 모르겠지만 이번에 올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현대차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
현대차 주주들의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니까 예. 제가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정말 이 주식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암 걸릴 지경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주회사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지주회사들 중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랫도록 고생했던 과거를 보지 마시고 밸류업 말씀하셨던 어떤 밸류업 상황들이 시작되었을 때 외국인들 눈에 어떤 주식이 먼저 들어올 거냐를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그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으셨던 분이 1, 2년 안에 그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저는 많이 들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차가 올랐듯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 그리고 그게 좀 된다면 그 다음에 중대형주 그 다음에 중형주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중형주까지 차례가 올까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대형, 중형, 소형보다